안녕하십니까. 정리인 내과 원장입니다.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히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새벽보다는 낮에 운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만병통치 제3강 제4의 만성질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환 중에서 성인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증, 축산경화증. 이 중에서 어떤 질환이 가장 유병률이 높을까요? 아마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평가 자료를 보면 2016년 30세 이상 성인에서 고혈압 유병률은 대략 29%, 당뇨병은 약 11%,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대략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중에서는 아마도 고혈압이 가장 유병률이 높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지문에 해당하는 축산경화증 유병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축산경화증 유병률 통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병률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계신 표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축산경화증 유병률을 알아본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같이 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고 같은 동양권인 중국에서 조사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모아서 평균을 내본 결과 성인 남자의 경우는 약 55%, 성인 여자의 경우는 44%, 두 군을 평균하면 약 5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 남녀의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한 축산경화증의 유병률은 대략 50%로서 성인 남녀 둘 중 하나는 경동맥에 축산경화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경동맥은 전신의 축산경화증 여부를 잘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동맥에 축산경화증이 있다면 우리 몸의 다른 여러 부위에도 축산경화증이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퀴즈의 답은 바로 축산경화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높은 유병률, 이것이 제가 축산경화증을 제4의 만성질환으로 지정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축산경화증 유병률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게 나오지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에서는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1년 초에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경동맥 축산경화증 유병률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당뇨 환자의 경우는 약 65%,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61.6%였습니다. 만성질환자의 60% 이상은 이미 축산경화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경동맥 축산경화증의 유병률은 지역사회에서는 대략 50%입니다. 즉 성인 인구의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이죠. 또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그 유병률이 60%를 넘을 정도로 축산경화증은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축산경화증은 어떤 병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축산경화증은 흔히 동맥경화증으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두 병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동맥경화증은 좁은 의미로는 말 그대로 동맥이 딱딱해지는 것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동맥에 일어나는 모든 퇴행성 질환들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동맥경화증은 크게 네 가지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축산경화증, 소동맥경화증, 맨케버그 경화증, 그리고 기타 질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축산경화증은 분류상 동맥경화증의 가장 큰 갈래로서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혈관 질환의 대부분이
이 죽상경화증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동맥경화증과 죽상경화증을 동일시하거나 같은 의미로 부르고 있죠. 두 질환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동맥경화증은 삼성그룹, 죽상경화증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죽상경화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상경화증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스며들어서 초기에는 혈관벽이 약간 두꺼워지게 됩니다. 즉 내막 두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다가 혈관벽 내의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일부분이 혈관 내로 볼록하게 도드라지게 됩니다. 이 도드라진 것을 기름떡 또는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그 후 이 플라크에서 혈관이 더 좁아질 수도 있고, 이 플라크가 터져서 혈관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 같은 급성 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상경화증에 의해서 발병한 혈관 질환은 성인 사망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까지 한국인 성인 사망률 1위는 아시다시피 각종 암질환입니다. 그리고 사망률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두 번째와 네 번째인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죽상경화증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상경화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한다면 성인 사망률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죽상경화증은 동맥경화증의 한 갈래이지만 흔히 동맥경화증으로 불린다고 했죠. 그러나 저는 죽상경화증을 동맥경화증으로 부르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맥경화증을 노화로 인해 혈관이 전체적으로 딱딱해진다는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물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상경화증은 조금 다릅니다. 죽상경화증은 혈관이 전체적으로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이게 심해져서 혈관 질환이 생기는 병입니다. 따라서 죽상경화증을 초기에 발견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면 죽상경화증의 악화와 혈관 질환의 발생을 어느 만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노화로 인해서 치료가 안 되는 동맥경화증보다는 치료가 가능한 죽상경화증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럼 약물치료로 좋아진 죽상경화증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8년에 걸쳐서 치료했던 한 경동맥 죽상경화증 환자의 것입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은 치료 전인 2009년 촬영한 것으로 우측 경동맥 분지부에 3mm의 두께를 보이는 기름떡, 즉 플라크에 의해서 혈관이 30% 정도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치료 4년 후인 2013년도 것인데 3mm였던 플라크 두께가 2.2mm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사진은 치료 8년 후인 2017년도 것으로 플라크 두께는 맨 처음 치료하기 전에 거의 절반 수준인 1.6mm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인 스타틴과 함께 몇 가지 약을 쓴 것이 전부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죽상경화증은 노화로 어쩔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약물 치료로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상경화증을 동맥경화증으로 혼동하여 부르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죽상경화증은 죽상경화증으로, 동맥경화증은 동맥경화증으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제4의 만성질환을 동맥경화증이 아닌 죽상경화증으로 부르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상경화증이 좋아지면 혈관질환의 발병과 사망률도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래의 한 연구를 보시게 되면 죽상경화증이 악화되거나 그대로인 군보다 좋아진 군에서 뇌졸중 및 사망률이 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상경화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은 혈관질환의 사망률과 발병률을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다시피 위병률이 높고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여 사망률을 높이는 죽상경화증은 왜 잘 알려지지도 않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암과는 달리 혈관 질환은
예방보다는 치료 쪽의 모든 관심과 노력, 정책 방향 등이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혈관질환과는 달리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의 경우 국가적으로 암 발병 후 치료보다는 조기 진단 후 예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년에 한 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기 암 검진을 위해서 다양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검사, 흉부 엑선 검사, 초음파 검사, 위대장 내시경 검사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혈관 검진의 경우에는 하나도 없지요. 즉 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인 죽상경화증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는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죽상경화증을 그나마 간접적으로 알아보는데 매우 중요한 검사인 콜레스테롤을 2년이 아닌 4년에 한 번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암만 조기 진단할 뿐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발병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죽상경화증에 대한 조기 검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하루빨리 죽상경화증을 조기 진단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혈관질환 발병률과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죽상경화증을 제4의 만성질환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높은 유병률과 함께 사망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암을 조기 진단하려는 이유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관질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처럼 돌연사를 하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가족과 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일들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먼저 혈관 안에 제4의 만성질환인 죽상경화증이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